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밸류를 일단 살펴봤는데요. 도우대시 많이 높아요. 어, 25년 올해도 47이고 26년도 38. 근데 이거는 이제 초이스탁에서 본 건데 이건 더 높고요. 근데 패그라고 있죠. PER에서 EPS 성장률을 나눈 건데 이게 한 1.5배 이하면 괜찮은데 좀 이것도 많이 높긴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어, 만약에 이제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이것도 폭락한다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부자 매수 가격이 한 180에서 190불 사이였나요? 근데 그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밸류는 좀 되게 높고 현금성 자산을 한번 이제 얼마나 있나 체크를 해봤는데 3분기 기준으로 해서 8.3 빌리언, 그러니까 11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통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도구대시 하면 왠지 이제 성장주니까 아직 축적된 현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고 전분기 대비해서 581년이 증가를 했다. 이것도 뭐 8천억이 넘으니까 9천억쯤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축적된 거긴 해요. 물론 이제 딜리버루 인수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제미나이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의심스럽잖아요. 캐시와 현금 등가물인데 혹시 맞나 해서 이제 IR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진짜 정확하구나. 요 유동자산 중에 이 세 가지거든요. 현금성 자산으로 할 만한 거는 어, 단기 이제 뭐 유가증권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대략 8.3 빌리언이 나오니까 와, 재미나이가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고 그 잉여현금은 어떻게 되냐 FCF 그 프리캐시플로우가 일단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pex 투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기업의 정말 어, 찐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현금이 있는데 그게 다 투자로 나간다 그러면 기업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로 뭐 M&A를 한다거나 뭐 M&A 아니면 뭐 주주환원 할 수도 있고 그 FCF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하죠. 네, 3분기 기준으로 723 밀리언이다. 그러면 1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쯤 되겠네요. 그래 2분기 대비해서 103% 급증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그 3분기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71 밀리언. 그래서 이것도 맞나 이제 IR에서 봤더니 맞단 말이에요. 프리캐시플로 723 밀리언.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871밀. 그래서 대단하다. 그 분석 및 전략적 의의를 보면 M&A를 통한 글로벌 확장 기반, 딜리버루 인수에 투입을 했고 자체 보유 현금만으로 CB를 물론 발행하긴 했지만 수익 중심 경영의 결실이다. FCF가 이게 그 증거죠. 3분기 조정 에비타와 FCF의 수치가 유사하다는 점은 이익의 질이 매우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2026년에는 연간 FCF가 2빌리언을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제 어, 뭐 3조쯤 되는 거니까 현금 그 FCF가 3조라고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면 뭐 글쎄 뭐 주주환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부채 비율은 29% 아주 좋고 그 총 부채와 총 부채 규모 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영어식 표현인데 토탈 데트 이거는 이제 이자 지급성 부채를 말합니다. 그 차입금과 회사채 그 총 부채 규모 토탈 라이어빌리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총 부채죠. 이자 지급성 부채 외에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뭐 매입 채무, 이자 이연 수익 이런 거를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메자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12를 5월 달에 근데 2.75빌리언을 발행을 했고 20억 달러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몰려 증액 발행되었다. 발행 조건은 이자가 표면 이자율이 0%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해서 버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환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겠죠. 안 그러면 이제 개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이 한 230불인가요? 그래서 뭐 내부자 매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 희석 방지 장치 콜 스프레드라는 걸 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환가가 292불인데 전환 프리미엄 여기 있죠. 주가가 512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저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 야, 한국에서 이런 기업이 있나요? 이제 저는 뭐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어, 그래서 자금 조달이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격적인 확장을 위한 실탄 확보였다. 그 딜리버리 인수 자금. 근데 아까 그러니까 현금이 그거죠. 다만 이제 FCF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좋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제 밸류가 높은 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0%의 시비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292불을 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이제 뭐 아마존이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니까 인스타카트는 이미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M&A나 기술 투자, 자율주행 배송 이런 거.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고 0% 이자의 시비를 발행해서 딜리버루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영국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 스프레드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옵션 거래 한 종류로 이제 콜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이제 차이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뭐 제표가와 원료 차이 그런 스프레드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두 개의 콜 옵션을 동시에 거래한다. 그거에 이제 만기일은 같은데 낮은 행사가의 콜 옵션을 산다. 바이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100불인데 110불에 콜 옵션을 사면 이제 110불이 넘었을 때 이제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는 거죠. 콜 옵션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내기 위한 기본 티켓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은 행사가의 콜옵션을 동시에 파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금융권에 이 콜옵션 계약을 한 금융권에 은행에 이제 판다는 거죠. 남에게 수익권을 팔아서 돈을 받다. 근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다. 일본만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프리미엄 이제 입원을 같이 하면 남에게 받은 돈으로 내 보험료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콜스프레드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장과 바닥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한된 위험. 그 대신에 제한된 보상도 있다. 최대 손실은 내가 낸 순보험료 1번 가격과 2번 받은 돈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바이콜과 셀콜 그걸 한정된다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은 옵션 가치가 빵이 되는 거죠. 그냥 더 잃는 건 없어요. 이 계약
했을 때 이 낸 돈만, 그리고 주가가 아무리 하늘 뚫고 올라가도 내가 판 높은 행사가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그 이제 그게 이제 512불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가져간 투자가가 이제 먹는 거죠. 왜 스프레드라고 부르나요? 차이,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 사이의 간격만큼만 내가 먹겠다고 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환가가 292불인데 이거는 넘을 것 같은데 510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주주를 보호하는 보험을 설계하자.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512불이 넘어가면 이제 워런트가 이제 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게 미국이에요. 천조국. 그러니까 본드 해지 구매를 한다. 처음에는 여기 본드는 채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B죠. 도우대 씨가 은행으로부터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산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전환가 동일한 292불 이게 행사가죠. 주가가 올라서 230불 대잖아요. 주식 전환을 이제 CB 투자자가 요구를 하겠죠. 292불이 넘어가면 어느 가격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식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준다. 회사가 새로 주식을 찍어낼 필요가 없어. 지분 희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유통 주식을 거기서 이제 유통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주는 거죠. 2단계는 워런트를 판매한다는 거죠. 이게 셀콜이에요. 은행에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다. 그게 이제 512불이고요. 이거를 1단계 샀던 콜 옵션 비용을 충당하다. 보험료를 아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콜 스프레드 계약을 할 때 요거까지 이제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도우대시 사례로 본 숫자의 의미는 그래서 발행당시 주가는 205불인데 12전환 가격은 292불. 그러니까 42.5%의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콜 스프레드 한도는 512불. 이 가격까지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전혀 없다. 도우대시가 미리 사둔 옵션으로 은행이 이제 해주는 거죠. 은행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도우대시 경영진은 주가가 292불을 넘어 512불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이 구간에서 주주 가치를 완벽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512불이 되면 도우대시의 시가총액은 250, 그러니까 2.5배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가 나왔죠. 언제까지 갈 거냐, 중간에 이제 어느 가격에 살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단숨에 250불까지 갈까요? 저는 조금만 샀는데, 좀 낮은 가격에 더 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3%다. 뭐 대단하죠. 근데 에비타가 2023년부터 흑자가 됐어요. 보통 에비타가 흑자가 되면 이제 영업이 흑자가 곧 될 거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성장을 많이 했고 폭발적인 초기 성장 2018년부터 24년까지 전체 6년 동안 매년 82.8%씩 성장을 했다. 근데 최근 3년은 29.9%로 낮아졌다. 근데 여전히 성장률이 높고요. 2024년 매출액이 10조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근데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외 흑자가 23년 작년에 3분기부터 났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보면 매출이 계속 분기별로 증가해요. 영업이익도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한 거고, 지속적인 QQ 성장을 하고 있다. 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 증가했다. 그 동력이 원인이 MAU의 증가와 대시패스 회원의 기록적인 성장, 흑자 전환의 시작은 24년 3분기, 그래서 이익폭도 확대가 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8% 급증을 했고,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됐다. GPM이라고 하죠. 이익률이 51%. 근데 광고 사업과 같은 고마진 매출 비중, 이게 광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판관비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관리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 매 분기 300이 300억이 아니에요. 네. 300은 3억 달러다. 그러면은 4천억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매 분기. 그래서 자율 배송 및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종합평가는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이 골든크로스다. 흑자 전환했다. 성장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 매출이 커질수록 마진이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아마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신사업이 기여를 하고 있다. 식료품과 소매 부분의 단위 경제성, 수익성이라는 거죠. 상큐 실적을 보면 매출이 27%, 7.4%, 영업이익은 14.1%, 영업이익률이 7.5% 개선됐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빅테크에 비해서는 많이 낮긴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올려야 돼요. 그게 이제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25년 3분기 마켓플레이스 GOV 그로스 오더밸류 총 거래액이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카테고리별 성과를 보면 레스토랑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 수채 카테고리 뉴 버티컬스, 식료품 소매, 파트너십 확장, 대시마트 이행 서비스, 이게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가 이게 성장을 하고 있고, MAU 및 대시패스 멤버 수가 연초 9개월 동안 이미 연간 전체 예상치를 초과했다. 운영 효율성 개선이 유닛 이코노믹스 개선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대시마트 이행 서비스는 이제 도어대시가 물류센터를 이용해 리테일러의 상품을 대신 보관, 포장, 배송까지 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시장 성과는 MAU가 이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 전략적 인수를 또 했다. M&A 딜리버루.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죠. 5천만 MAU 이상, 3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누적으로 실적을 보면 매출이 24.4%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3분기부터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영업이익률도 5.9%, 7.9% 개선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부자가 1억 불이나 샀단 말이에요.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기업이 카바나였었는데 그때는 사실 AI를 제가 활용도 안 했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조금 샀다 금방 팔았어요. 근데 그게 산 가격에서 3배인가 4배가 올라갔고 아이고야 막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0빌리언짜리가 3, 4배 오르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창업자 중 한 명이 그렇게 많이 샀다. 기업 내용도 좋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데 그거 높이려고 이제 광고 쪽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시비를 살펴봤는데 전환가가 292불이면
이자율이 빵 풀어져.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292불까지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여기서 강력한 힌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장기로 계속 미국 기업은 이제 분기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성탄절인데 그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